언어와 문법 시간입니다. 자, 언어와 문법 강의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퍼드 졸업식 축사를 예문 삼아 자연 언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대략 한 10시간 정도 분량이고 문법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기 언어와 문법 섹션에서 모두 다룹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다루게 되는 거죠. 10시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이죠. 그죠? 그러한 법칙을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동영상 강의, 회화와 듣기 관련되는 레슨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항목만 하더라도 러닝 잉글리시 레슨 해서 이 한 줄, 이 한 셀이죠. 그죠? 이 하나의 셀에 1에서 56까지 그렇죠. 1에서 56까지의 6회까지의 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에 있는 수록되어 있는 그런 링크들 다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만 공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또 학원에서 공부하는 영어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은 위에서 10시간입니다. 위에서 10시간 정도로서 문법이 끝이 나고 그리고 듣기와 회화 말하기죠. 그죠? 말하기와 듣기, 기와 입을 여는 것은 아래 밑에 코스에서 정리되어 있고 굉장히 분량이 많으니까 이걸 다 보시려고 완방에 한 번에 다 보시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라인 1번, 그죠? 1번과 2번 정도만 공부를 하시고 한 두 개의 라인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틈틈이 우리가 공부를 진행해 나가면서 다른 과정, 다른 공부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데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연 언어의 이해입니다. 자연 언어에 대한 문장 구조 그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깡그리 다 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학원에서 배웠던 영어 문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가가 없다는 것이 라는 거죠. 크게 영향가가 없으니까 잊어버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것이 언어와 문법 시간입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자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의 구조이죠. 자연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그림입니다. 세계를 인식하는 수단이고 방법이죠. 사람이 인식하는 것, 사람의 두뇌 활동, 생각한다는 것, 사고한다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다. 인식이 기본이 되는 것은 인식의 환경이 뭐냐는 거죠. 사람이 인식이 가능한 환경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요소가 투입된 상황에서 인식이 산출됩니다. 즉, 인풋이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바로 언어죠. 생각이죠. 생각이고 생각이 언어고 이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 사이에 인간이 있죠. 중간. 인간 자체가 프로세스죠.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인풋 있고 가운데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언어의 패턴이고 세상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언어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언어가 구성되는 것은 단어로 구성되죠. 그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흑판이 마구 움직이고 있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나열입니다. 단어의 나열인데 단어가 그냥 나열되는 것이 아니고 일련의 법칙에 따라서 나열되죠. 따라서 언어의 규칙적 나열입니다. 언어는
언어의 단위라고 해야겠군요. 언어의 단위는 문장입니다. 문장이고 문장은 단어의 규칙적 나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가 그러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단어가 나열되는 방식을 공부를 한다는 거죠. 단어가 나열되는 방식, 그것이 문법인데, 자, 모든 것은 이렇게 원소가 있고 원소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세상을 구성하는 것,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원자 혹은 원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원자 혹은 원소가 있는데, 이 원자와 원소가 세상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규칙과 결합하여 세상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원자가 막 흩어져 있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원자가 규칙적으로 나열됨으로 해서 분자가 되고 물질이 되고 생명이 되고 나무가 되고 풀이 되고 바람이 되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언어도 이 법칙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어가 원자 역할하는 것이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는 그러니까 명사, 형용사, 뭐 부사 이런 것들이 다 단어가 되고 품사라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죠.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언어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원자도 그렇고 뭐 나무도 그렇고 텔레비전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냥 쇳덩어리를 막 합쳐놓으면 그게 컴퓨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도 그 컴퓨터를 구성하는 부품들,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각각의 회로판, 기판이라든가 사운드 카드, 비디오 카드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나열됨으로 해서 컴퓨터가 구성이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세상은,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원소 혹은 원자가의 규칙적 나열이고, 언어의 경우에는 단어의 규칙적 나열. 그림은 뭐예요? 그림은 색채죠. 색도와 채도니까 색채의 규칙적 나열. 그냥 물감을 확 뿌려놓으면은, 아무 색깔이나 막 확 뿌려놓으면 그것이 뭐 추상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마구 뿌려놔가지고는 그림이 되지가 않는 거죠. 모나리자의 미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색채, 그죠? 색깔, 컬러가 규칙적으로 나열되는, 일련의 법칙과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나열됨으로 해서 그것이 1000억짜리 그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신문지 속의 사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길거리 담벼락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낙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아이들이 낙서한 내용, 그죠? 아이들이 담벼락에 그려놓은 낙서, 그죠? 낙서와 그리고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원소의 차이입니다. 낙서 담벼락에 아이들이 그려놓은 순자야 놀자, 뭐 철수야 놀자, 뭐 순자랑 철수랑 뭐 사귄대요, 이런 그림 막 그려져 있는데, 그러한 그림에 사용되어진 색깔과 색채와 모나리자를 그리는 데 사용된 색채의 차이점이죠. 그 원소의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원소들의 나열 방식의 차이입니다. 원소들을, 색깔들을 나열하는 방식의 차이가 모나리자의 그림과 담벼락에 있는 낙서의 차이점이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 그죠?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유명한 문학 작품과 그렇지 않고 끄적거려둔 낙서의 차이점, 말도 안 되는 신문 기사의 차이점, 뭐 신문사들이 많이 생산하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신문사들의 기사들의 차이점은 단어들의 차이와 단어들을 나열한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나열해서 가장 아름다운 글이 나올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언어들을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어떤 단어들을 어떻게 나열하여 어떤 목표가 있겠죠.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나는 뭐 수학적인 단어들을 나열해서 수학 논문을 작성하겠다. 나는 뭐 문학적인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학 작품을 만들겠다. 아주 우수한 문학 작품, 아주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겠다. 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루는 문법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차원적이죠. 우리가 다루는 것은 저차원적인 겁니다. 둘째는 품질 여부를 떠나서 품질의 우열을 떠나 모든 문장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은 무엇인가? 최소한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문장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 일단 기본이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약속은 지키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뭔가 좀 고차원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기본은 지켰다. 기본 지킨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뭐 달리기를 해보자. 뭐 어쩌자. 뭐 그렇게 달리기를 해서 1, 2등을 뽑고 하는 거죠. 달리기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달리기가 있다. 달리기는 올림픽 경기에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려야지? 달리기에 대한 얘기. 첫째, 어떻게 달려야 1등 먹겠느냐? 좀 언어를 순화를 좀 해야겠네. 어떻게 달려야 1등을 하겠는가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뭔가요? 최소한의 달리기 규정은 무엇인가? 자, 언어를 공부하는 것과 달리기를 하는 것, 달리기 하는 방법, 달리기에 관한, 그냥 달리기 역시도 두 가지. 세상 만물은 다 그렇죠. 기본이 있고 그 다음 기본 다음에 고급이 있는 거죠. 이것이 달리기에서 두 번째 항목, 이것이 바로 문법입니다. 언어의 문법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린 것의 주제는 모든 것은 원소가 있고 원소들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계는 원소가 있고 원소와 원소들 간의 관계로 구성된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들이 있고 그 시민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무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수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죠. 내가 짠 프로그래밍으로 내가 강의한 강의로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하고 사이에는 관계가 구성된 겁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발견한 것을 알려드리는 것을 기초로 해서 또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단지성을 구성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시장통에 가서 배추를 하나를 삽니다. 배추를 파는 사람과 저 사이에는 관계가 구성된 거죠. 그런 관계가 구성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원소가 필요합니다. 배추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원소가 있어야지 배추를 팔고 사는 관계가 구성되는 거죠. 그것이 관계입니다.